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특별시장직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경선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경선 규칙이 정책 대결보다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지면서 경선 시작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를 뽑기 위해 민주당은 예비 경선과 5인 본경선 그리고 2인 결선 투표에 이르는 3단계 경선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 등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후보를 압축합니다. 수기와 토론을 통해 자질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한때 거론됐던 시민 배심원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제라는 것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좀 위험성이나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선 구도가 짜여지면서 선거구는 광주 전남 전체로 초광역인 반면 시간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당장 8명의 후보 중 3명이 탈락하는 예비 경선의 경우 이번 주 초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 뒤 일주일가량 진행됩니다. 조직 동원력과 후보의 인지도가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통합청사 위치나 20조 재정 인센티브의 활용 문제, 농촌 소외론 등에 대한 정책 대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인지도만 가지고 전적으로 선택을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 참여 경선의 경우 누가 더 많은 지지자를 응답자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전남에 비해 참여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 후보가 유리할 거란 분석입니다. 일단 외견상 광주 지역 후보가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보다 다소 유리한 형국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후보 개개인의 인지도가 중요해지면서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합종 연행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이번 주에 출마 회견과 함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얼마나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하느냐가 민주당 경선의 흥행 성공을 보증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 신정훈, 이계호 등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4명은 오늘 서울에서 김희수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 경선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제한된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 일정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고 검증에 필요한 경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 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습니다.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2,900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14년 만에 여수에서 또 하나의 국제 행사인 세계 섬 박람회가 오는 9월에 열립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제 행사로 열리게 되는데요. 섬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교통 접근성 확보가 성공의 열쇠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다소 늦은 공정률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관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2달간 열리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지역민들은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섬을 주제로 차별화된 콘텐츠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부터 볼거리도 많아야 되고 먹거리도 많아야 되고 주차도 좋아야 되고 박람회장에 이르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통망 확충도 제기합니다. 아무래도 행사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좀 불안전할 것 같고 차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섬 박람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주 행사장인 여수 진모지구를 포함해 개도와 금호등 등에 조성 중인 박람회장 시설 공정률은 37%입니다. 남은 기간에 비해 공정률이 다소 늦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간척지 특성상 기반공사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기한 내에 주재관과 전시관 공사를 마치고 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람회장 이르는 도로 확장과 박람회 개최 기간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항으로 접근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오는 KTX 증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부정기편 국제선 운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 행사보다는 지역 축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메리카 30개국 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단조로울 것이라는 전시 콘텐츠는 섬의 자연경관과 디지털 기술을 가미시키고 체험시설을 대폭 늘려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7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첫 국제 행사에 정부와 통합시장 후보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협조하고 협력을 해서 이번 섬 박람회가 성공적인 개최가 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 이렇게 반응이 훨씬 좋아지고 이렇게 좀 확산이 돼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수 엑스포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차질 없는 박람회 준비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의 한 신협 직원이 거래가 정지된 법인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거래 내역까지 무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업체는 영업 중단에 매출 손실까지 입었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신협은 현금을 들고 찾아와 사건을 무마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법인 계좌를 이용하려던 여행사 대표 A씨는 갑작스러운 거래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다른 법인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계좌는 농협인데 신협의 계좌 법인 명의의 통장이 사기 계좌로 연루가 돼서 동결이 된 것이다. 확인해보니 과거 동업자가 A씨 몰래 신협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는 이후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9월 8일부터 21일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입출금이 반복되는 등 거래 건수는 950여 건,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협은 20여일 만에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지 이틀 뒤 신협 직원 B씨가 해당 계좌의 거래 정지를 임의로 해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제 직후 계좌에 남아있던 3천여만 원이 전 동업자에게 인출됐고 직원은 계좌 거래 내역까지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튼 지인 관계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선후배 사이예요.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자인 A씨에게는 거래 정지 사실조차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명의자의 충분한 소명과 확인 절차 없이는 해제가 불가하지만 별도의 확인도 없이 해제와 인출이 이뤄진 겁니다. 결국 입금자의 신고로 지난달 3일 문제의 계좌뿐 아니라 A씨의 본 법인 계좌까지 모든 정상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씨는 한 달 동안 3억 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입고 여행사 영업도 사실상 중단해야 했습니다. 저한테 유선상으로라도 알려줬더라면 거래 중지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은 해요. 확인을 해서 이상 없이 이 계좌를 해지를 시켰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사태가 불거지자 신협 측이 A씨 사무실을 찾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도 있고 제가 굉장히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냥 1,0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안 되는 다 사례 한번 해보고 난다. 살려주라고 말을 한번 드리고. A씨는 해당 직원과 신협을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신협은 전 동업자가 대표인 것처럼 직원을 속여 발생한 일이라며 뒤늦게 전 동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여수에서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엄벌 진정서와 탄원서가 1,500여 건 제출됐습니다. 30대 친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친부도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SBS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커진 가운데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